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속성 없는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를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담양 중록원 안팎에서 시작됐습니다. 3D 스캐닝과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나주와 강진에서 AI 의심무리가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오늘 새벽부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7천억 원 이상이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거 건설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등 졸속 행정의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태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12월 광주시는 총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 계산은 달랐습니다.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로 바꾸는데 1,000억 원, 지하 구조물이나 하천을 파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1.8m 더 파는데 3,000억 원 등 4,000억 원이 추가로 더 들게 됐습니다.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비 범위 내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 증가분 약 1천원 상당을 미반영한 상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 사업비의 10%를 초과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가 없는 것처럼 계산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선 등 사업 규모가 38% 변경돼 환경영향평가 역시 다시 받아야 했는데도 빼먹었습니다. 더욱이 푸른길 훼손 최소화와 급행선 도입 등 민원이나 TF 제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4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을 찾아 오는 11월 말 2호선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시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로 1년 이상 늦춰지게 됐지만 난공사 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방식 등으로 2025년 완공 목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사비 절감 방안만 찾는다면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안전이나 주민 민원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문제 짚어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으로 결정된 저심도 방식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를 추가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여태껏 도입된 적이 없는 신공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장 도입은 하지 않고요. 그 공법이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이제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니까요. 건설 방식이라 공법 모두 사실상 처음이어서 공사 도중에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안전이나 공기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민원이나 도시철도 TF팀이 제안한 푸른길 공원 훼손 최소화나 급행선 열차 도입 등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도 공사비가 넘쳐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줄여야 할 판인데 4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마련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훼손을 최소화하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 공사비 절감 방안만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로지 착공의 당위성만을 위해 나갈 경우 지난 2013년의 과오를 똑같이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나주와 강진에서 AI 의심오리가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전남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나주와 강진의 오리 농장에서는 AI 의심오리가 확인됐고 전라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4,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올해 무등산의 단풍은 작년보다 하루 이틀 늦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무등산의 첫 단풍 예상일이 10월 20일로 작년보다 이틀 늦고 절정기는 11월 4일로 작년보다 하루가 늦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리산의 첫 단풍은 10월 7일로 작년보다 하루 빠르고
내장산은 10월 17일로 닷새 빠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단풍은 산의 20%, 절정기는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그림처럼 맑고 파란 하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일교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18.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있고요. 낮에는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떠나기에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서 대나무를 소재로 한 국제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화려하면서도 현란한 초대형 레이저 홀로그램이 무대 정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를 배경으로 등장해 연기와 노래를 선보이는 배우들. 뱀부쇼라 이름 붙여진 대나무 박람회에서 마련한 이색 콘텐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공예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 대나무로 만든 럭셔리 텐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o it's more eco-friendly than when we would use steel, but also because it's very beautiful. We want to bring nature inside. 배숲에서 찾은 미래로라는 주제로 전시와 체험 이벤트, 국제학술회의 등을 중록원 안팎 공간에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관람객들은 대나무를 주제로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주제별로 악기도 만들고 뭐 부채도 만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쓰임새가 많은 것 같아요. 대나무. 이 대나무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할 걸로 보고 대나무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이 박람회 개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나무의 3분의 1 이상이 자라고 있는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는 다음 달 말일까지 45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인구 10,000명 돌파를 기념해 10,000번째 전입신고자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에게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며 빛가람동 입주를 환영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주민센터가 생긴 지 1년 반 만에 인구 10,000명을 넘어섰고 나주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고시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들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과 학습 결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생들이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갑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광주교대에서 광주역까지 거리 행진을 한 뒤 집회를 열고 집단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대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허울만 좋은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중단하고 돈의 논리로 포장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전선 지중화율이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지중화율은 6.57%로 경북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지중화율이 낮은 하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보성과 고흥 등 전남 지역 4개 군이 포함됐습니다. 주 의원은 공사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 때문에 가난한 지역은 지중화율도 낮다며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3D 스캐닝과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사고 파는 커다란 장이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옷 입은 무사로 변신하고 공룡 그림의 태블릿 PC를 가져다 대니 알을 깨고 튀어나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Has got some very interesting animation for kids, where you color the cards and then you use an app and it comes to life. So I think that's very, very interesting.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동작 감지 기술과 한국의 사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듯 안을 둘러보는 최첨단 역사 문화 콘텐츠도 해외 기업과 바이어의 시선을 끕니다. I was able to look at it from any angle possible and just see every piece of the temple.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이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 상품을 둘러보며 즉석에서 수출과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도 제작 계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충분히 비즈니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문화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시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제4회 광주 아리랑 대축전이 뮤지컬 빛골 아리랑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정을 이어갑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 아리랑 축전 추진위는 어제와 오늘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애틋한 가족사를 그려낸 뮤지컬 빛골 아리랑을 무대에 올리며 개막을 알립니다. 내일은 금남로 일대에서 행사에 꽂힌 아리랑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한 공연 티켓의 90% 이상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나눔 티켓 사업으로 기부된 공연 티켓 198만 장 가운데 6.1%만 사용되고 나머지 93.9%는 사장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무료 티켓과 할인 티켓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이 헐값 매각 의혹이 일고 있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무진 서구청장은 김옥수, 김태진 서구 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법상 계약인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매각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유지 내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광주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3년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찰청이 무소속 천정배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광주는 1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은 사고 발생률이 낮았지만 사망률이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월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생후 10개월 된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유에도 살인죄만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막내 구단 KT에 또 울었습니다. 이 마운드의 호투가 무색하게 공수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KT와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패배로 마무리했습니다. 팽팽했던 경기에서 나온 아쉬운 수비 하나가 분위기를 뒤바꿉니다.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면서 1대1이던 승부는 1대3으로 기웁니다. 하지만 마운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뒤처져 있었지만 필승조가 올라왔고 추가 실점 없이 뒷문을 단단히 틀어잠그며 역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제는 터지지 않는 타선이었습니다. 두 번의 대타 작전 모두 실패. 주자들이 줄줄이 나가고 베이스가 가득 채워지며 분위기는 기아 쪽으로 흘렀지만
결국 방망이는 헛돕니다. 경기 후반 매 이닝 역전 기회는 있었지만 5회 이후 잘루만 7개, 아쉬움의 탄식만 흘러나왔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역전 드라마를 꿈꿔보기도 했지만 또 한 번 작전이 실패하며 허무하게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광주FC는 내일 오후 성남과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광주는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성남은 4위에 올라있는 상위팀인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광주만의 짧은 패스 전개를 통한 빠른 공격 방식을 되살려 성남을 공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5강 싸움 중인 롯데, SK, 한화가 나란히 패배하며 기아는 순위 변동 없이 6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인천 문학구장에서 SK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전남 서남부의 중추산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조선업에 치중돼 산업기관이 취약하다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의 고용 인원이 지난 7개월 동안 1,5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이란 먹구름이 산단 전체에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기계와 자동차, 화학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됐던 대불산단이 조선업종에 치중되면서 외풍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박블럭 등 단순 임가공 위주여서 부가가치가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산단으로 조성이 돼서 조선해양산단 특화 단지로서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고요. 산업단지 혁신사업은 노후 산단의 혁신, 문화, 복지 시설을 늘리고 업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산단으로 재탄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산업 비전 선포식은 대불 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각계의 의지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해양을 비롯한 주요한 산업의 거점 단지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편의 지원 기능을 저희들이 확충할 생각입니다. 혁신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현재 근로자 복지센터와 신해양 캠퍼스,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등 10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사람과 기업, 기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불산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환경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 역할을 논의하는 2015 151로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광주시 도시환경협약 운영본부와 필리핀 151로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교통과 위생, 대기질과 수자원 관리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도시환경협약에는 전 세계 53개국 159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광주시는 샌프란시스코시, 샌안토니오시와 더불어 공동 의장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경기장으로 쓰였던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개최되는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14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 129명과 임원 보호자 등 350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와 운동성 장애인들만 참가하는 경기로 한 개의 표적구에 6개의 시합구를 던지거나 굴려서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를 합산해 승패를 결정하는 장애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은 군부대 안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6년부터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사업을 통해 1,200여 건의 문화재를 확인했지만 보존이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훼손된 문화재는 원형 복원이 어려운 만큼 발견 즉시 사후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거문도 동도에서 서도를 잇는 거문대교 준공식을 갖습니다. 거문대교는 2011년 1월 착공해 국비 350억 원 든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접속도로 890m를 포함해 1.42km 규모로 4년 8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됐습니다.